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화성 비봉면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후속 보도를 이어드리고 있는데요. 매립장 건립을 추진 중인 산표 측이 비봉면 일부 주민들에게 타 지역의 쓰레기 처리 시설과 관광 코스를 둘러볼 수 있도록 여행 경비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관광을 제공한 게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는데 산표 측은 지나친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화성시 비봉면 주민 20여 명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보고 온 것이었는데 숙박시설은 호텔을 이용했고 점심 저녁 메뉴는 현지 특산물 요리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서울 마포구의 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견학 일정에는 롯데타워와 청와대 등의 관광 코스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와 서울에 다녀오는 경비는 모두 산표 산업 측이 부담했습니다. 이처럼 산표 측의 경비 부담을 통해 견학이 진행된 것은 지난달까지 12차례로 총 230여 명이 다녀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봉면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같은 견학이 이루어져 온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이 견학이지 실은 주민들을 회유하려는 관광 제공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밥 사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여행 삼아 간 거지. 누가 그냥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뭐 놀러 삼아 가는 거지. 제가 볼 때는 회유책이에요. 아니면 매수행위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산표 측은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의 환경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최신식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매립장은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다. 보여주고 인식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알고는 반대를 하시라.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뭐 회유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폐기물 매립장 반대 주민들은 산표 측의 해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더욱 강력히 규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표 측이 개최하는 주민 설명회 자리 역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지난해 5월 평택에서 미군 전투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추락 지점 인근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33개 농가가 1년이 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투기가 추락합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폭발합니다. 뒤이어 낙하산을 맨 조종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난해 5월 평택시 팽성읍에서 발생한 미군 F-16 전투기 추락 사고 장면입니다. 다행히 기체가 논에 떨어지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사고 수습과 조사를 이유로 현장을 통제하면서 농민들은 모내기 시기를 놓쳐 그의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피해 농지는 33개 농가 1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올해 농사를 위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미군의 설명은커녕 마땅히 받아야 할 피해 보상조차 기약이 없어 답답하다고 농민은 말합니다. 보상 금액도 안 주고 늦게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일처리도 어떻게 되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데 답답한 상황에서도 추락 지점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논. 사고 이후 기름 오염이 심각해 지난해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전투기 추락 전면이 아닌 후면이라 배상 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1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기름 성분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2년, 3년 후에도 농사 짓는 곳에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해줄 거냐. 미군이 조속한 배상은 물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합니다.
1년 전에 배상 심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거다. 그 미군 기지 관련해서는 국가 사무거든요. 미국 측에 조속한 배상 심의 확정 판결을 요구해야 되고 평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 원인과 안전 대책을 요청해야 됩니다. 평택시는 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보고서 공유를 미군에 요청했는데 미군 측은 결과가 8월에 나온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문제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보도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경험담은 물론 이용자가 알아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는데요. 요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강제 징수를 하면서 과잉 부과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꼭 신청해야 돌려주는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권예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양 성남 방면 고속도로 북의왕 북청계 IC 사이 통행료는 100원입니다. 2.5km 남짓 짧은 거리로 비용이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구간 요금으로 12배가 많은 1,200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요금 구간이 100원짜리를 가야 되는데 1,000원, 200원을 이제 과금 내는 걸 보고서 그때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파보니 제가 100원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 거를 1,200원씩이 계속 여러 번 다닌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하지만 요금을 징수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측은 본인의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 환불해줄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서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원래 여기가 뭐 100원인데 뭐 1,2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보통 요청이 와야 환불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인터넷상에는 같은 경험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과다 청구된 금액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환불 요청을 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통신 오류로 이중 부과된 통행료 2,477만 원 가운데 약 22%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수도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22년엔 전년 대비 72%가량 증가했고 23년은 반년 만에 이미 전년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도로 사업자는 현재 우편과 문자, 전자문서 등으로 미납 요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과잉 징수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입니다. 유료도로법은 요금 감면과 부과, 강제 징수를 할 때만 사용자 이름과 자동차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금 환불은 개인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유료도로법에 환불 항목이 없기 때문에 환불 대상자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통행료 징수를 포함해 민자도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제 유료도로법상에 이제 항목이 없어서 그 기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제일 본질적으로는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부당하게 이렇게 오류 징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에 환불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종 심의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도로의 무너진 신뢰를 바로잡는 방법은 상식과 먼 관행을 바로잡고 과도하게 청구된 비용에 대한 적절한 환불 절차를 마련하는 것뿐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2021년부터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공사가 지연된 끝에 지난달 30일 준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자금난을 겪던 시공사가 돌연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신청사 건립은 기약 없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질 수원시의회 신청사. 당초 지난달 30일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정률 70%를 넘긴 공사는 준공 10여일을 앞두고 중단됐습니다. 공사를 담당한 2개 시공사 중 한 곳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겁니다. 다른 시공사도 지난 2019년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중이라 단독 공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은 현 시공사들의 사정이 나아지거나 새 시공사를 찾아 공사를 맡길 때까지 기약 없이 멈춰서게 됐습니다. 기존 업체 쪽으로 계속 공사를 수행을 할지 아니면 재발주를 할지 그런 거 관련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전체적인 법률 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거 다 검토를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추진 방향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청사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수원시의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초엔 지난해 10월이었던 준공이 6개월이나 미뤄진 데다 이번엔 공사가 아예 중단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장소 이용할 수 있는 층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이제 빨리 그 좋은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좀 빨리 건설 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바람이 있고. 공사 중단 사태가 길어질수록 수원시의 예산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상태라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설계 변경과 자재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안산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안산선 연장과 GTX-C 초지역 정차가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건의를 모아 조율하고 이달 안에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안산시 한양대역까지 달리는 신안산선. 빠르면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뚫리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이 넘는 이동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안산선을 한양대역에서 안산시 사동, 그랑시티 자해를 거쳐 경기 가든까지 연장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서부 철도 확충 구상도를 보면 신안산선을 한양대역에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를 거쳐 대부도까지 연장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안산의 여론이 들끓자 경기도는 해명 자료를 내고 신안산선 노선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안산시 구간을 조금 연장한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신안산선이 안산시 사동, 자해역을 거쳐 화성시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경기 가든까지 연장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기 정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해당 자해역에서 하층 경기 가든역까지 연장하는 지선 신설을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 확정 조정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건의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현재 신안산선 연장안은 경기도와 화성시, 안산시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른바 GTX 플러스 노선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상록수역에서 멈추는 GTX-C 노선을 시흥시 오이도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계획에 안산시는 인천발 KTX가 정차하게 되는 초지역에 GTX-C가 정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면서 신안산선 연장도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밑그림은 이달 안에 그려져 국토부에 전달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기는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근무 시간 선택제를 도입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을 절반 또는 4분의 3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한 후 민간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희분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육아를 택한 홍소희 씨. 이제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제때 맞춰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하루 8시간의 직장 생활과 육아를 함께 하기엔 현실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
저는 출퇴근이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렸고 배우자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배려를 해주셔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기에는 좀 아이들이랑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에 집중할 시간을 주는 근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른바 0.5엔 0.75 잡입니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0.75잡을 선택하면 6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엔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과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 기업 중 20개사를 선정해 시범 운영합니다. 경력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인 출산, 육아 등을 위해서 시간 선택형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퇴 시스템 도입비, 대행 업무 수당, 대체 인력 채용 시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주 4일 근무, 6시간 단축 근무, 주 1일 재택 근무하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한 후 시군과 민간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화성시가 처음으로 등산로에 무장애 길을 설치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임산부, 유아들도 쉽게 산길을 오를 수 있도록 만든 길인데요. 경사가 심하지 않고 계단도 없어서 누구나 편하게 등산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 왕배산에 조성된 산책로. 데크로 만들어진 완만한 등산길이 시민들을 반깁니다. 최대 경사 8도, 폭 2m인 이 길은 이른바 무장의 나눔길. 울퉁불퉁한 산길 위에 평탄한 데크를 계단 없이 설치한 것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을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총 길이 2km의 길 중간중간엔 쉼터와 전망대 등이 들어섰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는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이 조성됐다고 하는 건요. 시민으로서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특히 장애인분들까지 휠체어 장애인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박수 쳐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와 아이들도 이용하기 좋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혼자서도 실컷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산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저희가 올라올 수 있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화성시는 보행약자의 안전한 산림 체험을 위해 동탄 지역에 최초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습니다. 총 사업비 31억 1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해 8월 착공해 이달 개장했습니다. 웬만한 경사의 숲길과 무장애 숲체험, 산림욕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금의 화성시가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시는 102만 우리 화성 시민 한 분 한 분 누구나 만족해야 진짜 좋은 도시 아니겠어요?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우면 좋은 도시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2만 화성 시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행정의 혜택을 받아서 기대가 되는 도시. 화성시는 내년 개원이 예정된 시립요양원 인근에도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이 길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시흥시의 대표 관광지인 거북섬 일대에 비어있는 공간에 19세기 인상파 거장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뮤지엄이 들어섰습니다. 미디어 아트 기술을 활용한 상설 전시관인 본 다빈치 뮤지엄이 문을 열었는데요. 전시시설 같은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시흥 지역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의 거장으로 불린 모네가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에 세상에 내놓은 명작 수련. 하늘과 구름,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며 물 위에 반사되는 그림자들이 새로운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음악과 함께 작품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며 프랑스 오랑주리 미술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평면에 그려졌던 성당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가 변하는 입체적인 영상으로 재탄생합니다. 관객이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몰입형 전시관. 미디어 아트와 만나 생명력을 얻은 인상파 거장의 작품들이 눈앞에서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시흥 시화호 거북섬의 19세기 인상파 거장들의 걸작을 미디어 아트로 만날 수 있는 본 다빈치 뮤지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전시관은 19세기의 인상파 화가 6명을 주제로 전시관을 만들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모네이긴 하지만 6명의 인상파 화가들에 대한 그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림을 영상화시켜서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거북섬 내 비어있는 상가 건물에 들어선 뮤지엄은 문화시설이 다소 부족했던 시흥 지역에 새로운 문화복합 공간이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본다빈치 팜플렛을 봤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런 시흥시에는 이렇게 볼 공간이 많이 없는데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보는 내내 정말 기쁘게 네, 반갑게 봤습니다. 내부에는 인상파 거장들의 작품을 스토리로 풀어낸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시흥시는 작품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화성시가 다문화 가족의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에서 18세 사이 다문화 가정 자녀로 선정되면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에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가족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수원시가 지역에서 열리는 30인 이상 규모의 행사나 회의에 다회용 컵을 지원합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청 청소 자원과에 신청을 하면 행사나 회의 당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경로잔치 등 67개 행사와 회의에 다회용 컵 2만 4천여 개를 대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